저는 올해 50이 넘은 여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니 아직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웃으며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봅니다. 제 이름은 정숙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겪은 일은 마치 드라마 같았어요. 아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다고 할까요?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일들을 떠올리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사람 이름은 차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20대 중반에 만나 결혼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도 작은 요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사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요리에 재능이 있었어요. 한식, 중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모두 땄고 27살에 작은 요리 학원을 차렸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차도가 말했어요. 당신이 학원 운영하는 거 좋은데 애들 낳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벌 테니까 당신은 집안일이랑 애들 키우는데 집중하면 안 될까? 그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사랑이고 헌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할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가 대답하자 차도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정말 든든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게. 그 약속을 믿었어요. 정말로요. 20년 넘게 저는 정말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과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아이들 학원 스케줄 관리하고 남편 회사 행사 있으면 빠짐없이 참석했죠. 시댁 제사나 명절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완벽하게 차렸고요. 차도는 그런 제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가끔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집안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다른 집 아내들은 직장도 다니면서 이 정도는 다 하던데?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사랑받고 싶었고요. 미안해. 다음엔 더 잘할게. 제가 사과하면 차도는 대꾸도 없이 신문을 펼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차도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회사를 차리더니 10년 만에 꽤 큰 규모로 키웠어요. 수입도 많이 늘어났고 우리는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죠. 평수도 50평이 넘는 곳으로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도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골프니 접대니 하면서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텔레비전만 봤어요. 제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죠. 여보, 오늘 어땠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괜찮아? 회사 일 때문에 바빠. 당신은 이해 못해.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아, 알았어. 나 좀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게 거의 매일이었어요.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돈 벌느라 힘들 텐데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친구가 말했어요. 정수가,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랑 사이 괜찮아? 요즘 부부 관계가 어때? 뭐, 평범하지. 오래 살다 보면 다 그렇잖아. 그래도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남편이 너한테 관심이나 있어? 친구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차도가 저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생이 된 시점이었죠. 큰애가 대학교 3학년, 작은애가 1학년이었을 때였어요. 차도가 저녁도 먹지 않고 집에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저녁 먹어요. 오늘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제가 물었더니 차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갑고 낯설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밥은 됐어.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무슨 말인데 그렇게 심각해? 차도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이혼합시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차도는 한숨을 쉬더니 냉정하게 말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거야. 오래 생각했어. 우리 이제 계속 함께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어. 애들도 있고.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다니?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와서 안 맞다고? 저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바로 그거야. 25년을 살았는데 이게 뭐야? 당신하고 있으면 숨이 막혀.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당신은 집안일이랑 애들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안일을 하는 건데. 누가 부탁했어? 나는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적 없어. 차도의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당신이 처음에 집안일에 집중하라고 했잖아. 내가 학원까지 접었는데. 그건 20년도 더 전 일이잖아. 그 후로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저 집안일만 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당신은 돈만 벌면 되니까 몰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은 너무 재미없어. 항상 똑같고 발전이 없어. 대화에도 재미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5년간 가정을 위해 헌신한 제게 돌아온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난 부탁한 적 없어.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 난 이제 당신 없이 살고 싶어. 다른 사람 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차도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있어.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누구야? 누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당신이 바람을 피웠는데 중요하지 않아? 바람이 아니야. 진심이야.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당신과는 그냥 의무감으로 사는 것 같았어. 매일매일이 지루했어. 차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만난 거야? 1년 좀 넘었어. 1년이나? 그래. 그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 근데 이제 결정했어. 우리 끝내자. 저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은 이제 다 컸잖아. 충분히 이해할 나이야.
오히려 억지로 함께 사는 것보다 나을 거야. 당신 미쳤어? 정말 미쳤어.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난생 처음 남편에게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해. 근데 이미 결정했어.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자. 차도는 그렇게 말하고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가려고? 당분간 호텔에 있을 거야. 변호사 선임하고 연락할게. 안 돼. 가지 마. 우리 다시 이야기해봐. 저는 차도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차도는 차갑게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이미 끝났어. 안 돼. 제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건 당신 문제야.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차도는 그렇게 말하고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울다가 화가 나고 화가 나다가 또 슬퍼지고 25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부족했던 거야? 내가 더 예뻤어야 했나?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야 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큰애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회사 가셨어?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왜 그래? 눈이 왜 이렇게 부었어? 작은 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밤에 잠을 못 잤어.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날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이 되어 차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자. 위치 문자로 보낼게.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제발. 25년이 아까워. 추억도 많잖아. 이미 결정했어. 빨리 정리하자.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 정말 나한테 정이 하나도 없어? 미안해. 차도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차도를 설득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어요. 여보,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상담 받아보자.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요. 제가 고칠게요. 뭐든지 고칠게요. 하지만 차도는 요지부동이었어요. 됐어. 이미 마음 정리했어. 빨리 이혼 절차 진행하자. 당신이 그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여자가 누군데? 내가 만나볼게. 내가 설득할게. 만날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은 관계없어. 내가 당신하고 끝내고 싶은 거야. 왜 그래? 25년 동안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어? 모든 게 불만이었어. 매일 똑같은 밥상, 똑같은 대화, 똑같은 일상. 지겨웠어. 당신은 발전이 없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차도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발전이 없다고?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그게 문제야. 희생만 하고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재미없어진 거지. 당신이 그러라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20년 전 일이잖아. 그 후로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더 이상 대화가 안 됐어요. 차도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저는 무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도는 아예 집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그 외도 상대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아는 사람을 통해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차도보다 15살이나 어린 30대 후반 여자였습니다. 차도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던 직원이었대요. 이름은 미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말해줬어요. 정수가 내가 봤어. 차도가 그 여자랑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거 손잡고 다니던데. 미안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고마워. 말해줘서.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어요. 아이들에게 말해야 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어느 주말 아이들을 거실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큰애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심각해? 사실은 엄마 아빠가 잠깐 떨어져서 지내기로 했어.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싸우기라도 한 거야? 작은 애도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아빠가 집을 나갔어. 왜? 무슨 일 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사실은 아빠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큰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회사 사람이래. 이혼하자고 했어. 말도 안 돼. 아빠가 미쳤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큰애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내가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 마. 소용없어. 아빠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 엄마, 엄마는 괜찮아? 작은 애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한 거야? 작은 애가 물었어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아빠가 변한 거야. 그날 밤 세 식구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강한 척 하려고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함께 울었어요.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큰애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엄마 편이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작은애도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다음 날 큰애가 차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아빠,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빠가 정말 실망이에요. 아빠 얼굴도 보기 싫어. 큰애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차도는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차도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집은 당신이 가져. 그리고 위자료 5억 줄게. 그걸로 정리하자.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의뢰인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적은 금액이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빨리 끝내요. 그 사람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애들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씩 보낼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필요 없어요. 뭐? 차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양육비 필요 없어요. 저 혼자 키울 수 있어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제 자존심이 그것까지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됐어요. 그냥 빨리 서류에 서명하고 끝내요. 차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좋다는 듯이요. 서류에 서명을 하는 순간 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펜을 들고 제 이름을 쓰는데 손이 너무 떨렸어요. 이혼이 성립되던 날 법원 앞에서 차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25년 함께한 거 고마워.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들리던지. 고맙다고? 25년을 함께 살면서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고맙다고? 당신도요. 그 여자랑 잘 살아요. 후회하지 말고요.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5년을 바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저는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여기저기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갔을 때 사진들. 모든 게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막막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체중도 10kg이나 빠졌어요.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정수가 너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좀 먹어. 입맛이 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병 난다. 하지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에는 잠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차도와의 추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프러포즈 했을 때, 결혼식 올렸을 때, 아이들 낳았을 때,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더 했어야 했을까? 자책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걱정했어요. 큰애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우리가 있잖아. 엄마 힘내야지. 미안해. 엄마가 약한 모습 보여서. 엄마가 약한 게 아니야. 누구나 이런 일 당하면 힘들어. 근데 엄마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 해. 예전에 요리학원 하셨잖아요.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작은 애도 거들었어요. 엄마 요리 정말 맛있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시고. 다시 시작해보세요. 지금 나이에 50이 넘었는데, 그리고 너무 오래 쉬어서 감도 다 잃었을 텐데.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엄마는 요리 정말 잘하잖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큰애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어요. 아이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이들한테 무너진 모습만 보여줄 순 없어. 나도 다시 일어서야 해. 그래서 저는 천천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요리 관련 책을 빌렸습니다. 요리 트렌드를 공부했어요. 2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어떤 음식이 인기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지 연구했습니다. 오,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건 배워둬야겠다. 조금씩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작은 상가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적당한 곳을 찾았어요. 여기는 어때요? 이 정도 크기면 수업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월세가 15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요. 좀 비싸네요. 다른 데도 보여주세요. 여러 곳을 보고 다녔어요.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투자해서 작은 요리학원을 차렸습니다. 위치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2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을 달 때 아이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간판 예쁘다. 정숙 쿠킹 클래스. 이름도 좋아. 그래. 엄마 이름 그대로 넣었는데. 당연히 좋지.
엄마가 직접 하는 거잖아. 작은 애가 신나서 말했어요. 교실을 꾸미는 동안 조금씩 마음에 활기가 돌았어요. 조리대를 설치하고 필요한 도구들을 사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내가 다시 시작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수가 너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원 문을 열고 나니 학생이 오지 않았어요. 전단지도 돌리고 현수막도 걸었는데 등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학생이 3명밖에 없었어요.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좌절하려던 순간 큰애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SNS 마케팅을 해야 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SNS? 그게 뭔데?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같은 거요. 요즘 사람들은 다 거기서 정보를 얻어요. 큰애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제가 만든 요리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사진도 찍어주고 해시태그도 달아줬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올려야 해요. 작은 애는 주말마다 와서 학원 근처에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저희 엄마 요리 정말 맛있어요. 한 번만 배워보세요. 첫 수업은 무료 체험이에요. 아이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명, 그 다음엔 5명, 그 다음엔 8명. 첫 수업을 할 때가 생생해요. 너무 떨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숙 쿠킹 클래스 정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한식 메뉴를 가르쳐 드릴게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오늘은 불고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불고기는 간단해 보이지만 양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 요리 완전 초보인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이 직접 해보게 했어요. 실수하는 학생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재우는 거예요.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주면 양념이 더 잘 배어요. 아, 이렇게요? 네, 맞아요. 잘하시네요. 수업이 끝나고 시식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만든 불고기를 맛봤습니다. 와, 선생님, 제가 만든 거 맞아요? 이거? 당연하죠.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완전 맛있어요. 남편한테 해줘야겠어요. 학생들이 만족하자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수업 후 한 학생이 말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올게요. 너무 재미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추천할게요. 선생님 가르치는 거 진짜 좋아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학생 한 명이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수강생이 20명까지 늘었어요. 아침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학생이 후기를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정숙 쿠킹 클래스 완전 추천해요.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치세요. 저 요리 초보인데 이제 집에서 근사한 요리할 수 있어요. 남편이 칭찬했어요. 그 후기를 본 사람들이 또 등록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원으로 갔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니까 차도 생각이 덜 났어요. 물론 가끔 밤에 혼자 누우면 허전하고 쓸쓸했지만 예전만큼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큰애가 어느 날 말했어요.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웃는 얼굴이 많아졌어. 학원 일이 재미있어서 그런가 봐.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작은 애도 거들었어요. 엄마 아빠 없이도 잘 사는 거 보니까 멋있어요.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러던 중에 차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사업이 안 좋대. 그래. 뭐가 문제래?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큰 거래처를 잃었다던가. 투자도 잘못해서 손해를 많이 봤대. 그리고 그 여자가 뭐? 돈을 엄청 쓴다고 하더라. 명품 가방이랑 옷 사는데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쓴대. 차도 외제차로 바꿔달라고 졸랐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고, 한편으로는 그것 봐라 싶기도 했죠. 아빠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 얼굴도 많이 늙으셨어. 큰애의 말에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몇 달 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우이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이혼할 때 옆에서 제 편을 많이 들어줬던 시댁 식구였어요. 언니, 오빠가 그 여자랑 헤어졌대. 오빠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대. 더 돈 많은 사람이래. 30대 재벌 이 대표래. 그리고 오빠한테 이별 통보했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도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오빠 지금 완전 망가진 상태야. 회사도 거의 망했고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나 봐.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 차도가 저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비참해진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 한편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너희 아빠 만나고 싶으면 만나. 그건 너희 자유야. 나는 상관없어.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차도를 만나러 갔어요. 돌아올 때마다 우울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큰애가 말했어요. 아빠가 작은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고 계시더라. 집도 엉망이고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계속 하시더라. 작은애도 덧붙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는 아빠한테 화 안 나? 큰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화? 처음에는 정말 화났지. 원망도 했고. 근데 이제는 그냥 지난 일 같아. 이제 난 내 인생을 사는 거니까. 엄마 대단해. 나 같으면 평생 원망했을 것 같은데. 원망하면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 그것보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잖니.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제 삶에 집중했어요. 학원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수강생이 40명까지 늘었고 대기자도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학원에 새로운 수강생이 등록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최근에 은퇴하고 나서 요리를 배워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서 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민준 씨. 요리 경험은 있으세요? 전혀요. 평생 집에서 밥 한 번 제대로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혼자 살게 되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민준 씨는 첫인상부터 참 따뜻하고 겸손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눈빛도 선했어요.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가장 기본인 계란 프라이부터 시작할게요. 계란 프라이요? 그것도 배워야 해요? 다른 학생이 웃으며 물었어요. 계란 프라이가 가장 어려운 요리 중 하나예요. 쉬워 보이지만 완벽하게 하려면
기술이 필요하죠. 수업을 진행하면서 민준 씨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실수도 많이 하고 서툴렀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또 노른자가 터졌네요. 민준 씨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다시 해보세요. 불을 조금 약하게 하시고. 선생님, 제가 또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정말 인내심이 많으시네요. 가르치는 게 참 좋으시죠? 네, 요즘은 이 일이 너무 좋아요. 보람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민준 씨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은 이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학원을 연 지는 1년 좀 넘었어요. 그전에는 오래 쉬었고요. 그렇군요. 1년 만에 이렇게 학생이 많다니 대단하세요. 민준 씨의 진심 어린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민준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수업 후에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어느 날 민준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내가 제가 일에만 몰두하는 게 싫었나 봐요. 자상하지 못했대요. 집안일도 안 돕고 대화도 안 하고. 그래서 헤어졌죠. 민준 씨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못한 게 정말 많았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 살면서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러셨군요.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 특히 나를 위해 헌신해 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뒤늦게 알았어요. 후회해도 이미 늦었지만요. 민준 씨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차도와는 달랐어요. 차도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민준 씨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괜히 여쭤봐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날 이후로 민준 씨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아픈 과거를 나누면서 위로가 됐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민준 씨의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든 김치찌개 한번 드셔보세요. 오, 정말 맛있네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민준 씨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쉬었어요. 수업을 하는데 힘들었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네, 감기가 좀 걸려서요. 괜찮아요. 수업이 끝나고 민준 씨가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이거 마시세요. 생강차예요. 감기에 좋아요. 어머,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아까 잠깐 나가서 사왔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서요. 감사합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저는 민준 씨에게 점점 마음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호감이 있습니다. 혹시 저랑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말이에요. 순간 당황했어요. 50이 넘어서 이런 고백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혼했고, 나이도 많고, 자식들도 있고, 제가 궁금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선생님이에요. 지금 선생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열정도 있고, 따뜻하고, 강인하고,
그런 선생님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분은 차도와 달랐어요.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다고 했고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믿어봐도 될까?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 순 없잖아.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지 않을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민준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 생각해 봤는데요. 같이 식사하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첫 데이트는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였어요. 민준 씨가 예약을 해뒀더라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민준 씨는 정말 신사였어요. 의자도 빼주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선생님,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선생님의 지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물론 말하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이혼의 고통, 그리고 지금까지의 회복 과정을요. 민준 씨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꽉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이혼을 겪어봐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의 모습으로 일어서신 게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이들도 있고. 아니에요. 누구나 살아야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강하게 일어서지는 못해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존경스러워요. 민준 씨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민준 씨는 어떠세요? 이혼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못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내가 해준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민준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혼자 살면서 모든 걸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새끼 챙겨 먹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요리를 배우기로 하신 거예요? 네. 스스로 해보고 싶기도 했고, 혹시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어서요. 민준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했어요. 민준 씨는 항상 배려심이 넘쳤어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했고, 학원 일이 바쁘면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선생님한테 배운 레시피로요. 불고기 도시락이에요. 어머, 정말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없을 수도 있어요. 저 아직 초보라서요. 그래도 정성만은 가득 담았습니다. 민준 씨가 만든 도시락은 서툴렀지만 정말 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민준 씨를 소개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경계했습니다. 엄마, 그분 믿을 수 있어요? 큰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괜찮아. 좋은 분이야. 한번 만나보렴.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좋지만, 그래도 걱정돼요.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민준 씨는 아이들에게도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어머니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민준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큰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두 분 다 어머니를 닮아서 참 멋지시네요.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두 분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게 어머니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되셨을 거예요. 민준 씨의 말에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합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멋지게 일어서신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머니 곁에 있게 된다면 평생 어머니를 존중하고 아끼겠습니다.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아이들도 감동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심이 느껴져요. 큰애가 인정했어요. 엄마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눈빛이 달라요. 작은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행복하면 우리도 좋아요. 엄마 행복할 자격 충분히 있어요. 엄마는 누구보다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아이들의 축복까지 받으니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준 씨와 저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선생님이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평생 기다려도 좋아요. 민준 씨는 항상 제 마음을 먼저 배려해 줬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준비할 게 있어서요. 물론이죠. 천천히 하세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학원 근처 카페에서 민준 씨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벚꽃이 만개해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내년 봄에는 일본 벚꽃 여행 어때요? 둘이서요. 민준 씨가 제안했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도였어요. 초라한 점퍼를 입고 어깨가 축 처진 채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걸음걸이마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차도가 우리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차도의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놀람, 부러움, 후회, 미안함, 슬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차도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가 제 시선을 따라 창밖을 봤어요. 아는 분이세요? 네. 전 남편이에요. 민준 씨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하거나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제 인생을 함께했던 사람이 저렇게 되었구나 하는 안타까움만 조금 들었어요. 차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구고는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어요. 저 사람이 선생님한테 그런 짓을 했군요.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그것보다 우리 이야기를 더하죠. 일본 여행 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화 주제를 바꿨습니다. 과거에 연연할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큰애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아빠가 연락했어. 그래, 뭐래? 엄마 봤다고. 학원 근처에서 엄마가 어떤 남자랑 같이 있더래. 정말 행복해 보이더래. 그리고 큰애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엄마 아빠 목소리가 완전 힘이 없더라. 울먹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구나. 엄마 어떻게 생각해?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글쎄다.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겠지.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둔 거니까. 인과응보라고 하잖니. 아빠가 다시 만나자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설령 그런다고 해도 나는 거절할 거고. 왜? 이미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은 떠났어. 그리고 지금 내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잖니. 민준 씨 말이야. 엄마, 나 민준 아저씨 정말 좋아. 엄마한테 잘해주시는 거 보여. 아저씨랑 행복하게 살아. 큰애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 며칠 후에는 작은애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나도 아빠 만났어. 진짜 많이 늙으셨더라. 완전 할아버지 같아. 그랬구나. 아빠가 자꾸 엄마 이야기 하시더라고. 엄마가 요리학원 크게 잘 되고 있다며?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고. 자기는 엄마의 가치를 몰랐던 바보라고. 계속 그러시더라. 그 사람도 이제 깨달았나 보구나. 엄마는 아빠한테 화 안 나? 나 같으면 평생 원망할 것 같은데. 화? 처음엔 많이 났지. 원망도 했고. 근데 이제는 화낼 기운도 아까워. 그것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잘 사는 게 복수야. 아이들과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후였을까요?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엄마. 큰애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가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꾸 엄마 이야기를 하셔서 한 번만 와줄 수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아프다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병인데? 스트레스성 위궤양이 심해졌대. 출혈도 있었고, 그리고 우울증도 심하신 것 같고,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못하고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러셨나 봐.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날 밤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큰애가 전화해서 한 번만 와달라고 하던데. 만나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정말 모른 척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복잡해요. 민준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 생각을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만나고 오세요. 그래야 진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한 마침표를 찍는 거죠. 물론 혼자 가지 마시고 아이들이랑 함께 가시고요. 혹시 질투나지 않으세요? 민준 씨가 빙그레 웃었어요. 질투는요. 전 선생님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저는 선생님 편이에요. 민준 씨의 너그러움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차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푹 꺼졌어요.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온몸에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건강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왔구나. 차도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소리도 많이 쉬어 있었어요.
아빠, 아이들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차도는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미안하다. 애들아, 아빠가 정말 못난 짓을 했지. 정말 미안해. 아빠, 울지 마세요. 빨리 나으셔야죠. 건강해지셔야 해요. 작은 애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수가 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병원에 입원했다길래 아이들이 걱정해서 왔어요.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정말 미안해.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침묵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멍청한 짓을 했어.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았어. 차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늘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내 곁에 있는 걸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항상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 그래서 다 잃었어. 사업도 사랑도 가정도 모든 걸 잃었어. 당신은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더라. 봤어. 카페에서 그 남자가 당신을 정말 아끼는 게 눈에 보이더라. 당신을 보는 눈빛이 달랐어. 나는 당신한테 그렇게 못해줬잖아.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차도가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50 넘은 남자가 아이처럼 우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당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내가 당신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냥 당신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야. 당신 행복한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25년을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매일 울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을 원망도 했고 저 자신도 자책했어요. 차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당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걸.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그래서 다시 일어섰어요. 쓰러진 채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왜 늘 곁에 있는 걸 소중히 여기지 못했는지, 왜 늘 더 좋은 무언가를 찾아 헤맸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알아. 이제는 알아. 진짜 행복은 늘 내 곁에 있었는데 난 그걸 못 봤어. 바보같이. 근데 너무 늦었어.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이런 나를 찾아와줘서. 그리고 정말 행복해.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당신도요. 건강 회복하시고 잘 지내세요. 이제 정말 잘 사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눈짓했어요.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빨리 나으세요. 우리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 챙기세요. 큰애가 말했고 작은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잘 드시고 약도 잘 드세요. 사랑해요. 병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후련했어요. 마지막 정리를 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진짜 과거를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큰애가 제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완전히 끝난 느낌? 아빠가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더라. 그렇겠지.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되돌려지는 건 아니잖니. 인생은 되돌릴 수 없어. 엄마 말이 맞아. 그래도 아빠가 깨닫기라도 한 게 다행이야. 평생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낫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에게 전화했어요. 다녀왔어요.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마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앞으로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는 정말 과거가 된 거예요. 다행이네요. 오늘 저녁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선생님한테 배운 파스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기대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모든 게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과거의 무게를 완전히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가 만들어준 파스타를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니까요. 맛있어요.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네요.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요. 저 이제 기본 요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민준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있잖아요. 네, 저 이제 재혼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준비됐어요. 제 말에 민준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진심이세요? 네. 천천히 준비하고 싶어요. 서두르지 말고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정식으로 청혼하겠습니다. 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민준 씨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는 것. 그게 사랑이구나. 신혼여행은 일본으로 갔어요. 약속했던 벚꽃 여행이었습니다. 교토의 철학의 길을 걸으며 흩날리는 벚꽃잎을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해요? 민준 씨가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저도요. 선생님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토의 작은 료칸에서 민준 씨와 저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함께 요리학원 키워보는 거 어때요? 당신 경영 감각이 좋잖아요. 제가 제안했더니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선생님의 영역이에요. 저는 그냥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드리는 역할로 충분해요. 대신 집안일은 제가 많이 할게요. 요리도 제가 하고요. 그래도 되겠어요? 물론이죠. 저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시길 바라요. 제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선생님의 그 열정이거든요. 그 빛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민준 씨의 말에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봤더니 차도였습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혈색도 돌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마주치지는 못하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잠깐 수업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여기 와 있어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학원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차도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병원에서 나오셨어요? 응, 2달 전에 퇴원했어. 이제 많이 나았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그러세요. 당신 정말 행복해 보여. 수업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즐거워하는 게 보이더라. 예전에 학원하던 모습이 생각나. 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차도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당신, 나를 용서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했나?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수 있나?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순 없어요. 당신이 저한테 한 일은 정말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은 없어요. 그냥 지나간 일이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진심으로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 차도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정말 완전히 끝난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배신도 당했고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섰죠. 눈물도 많이 흘렸고 분노와 절망도 느꼈어요. 밤새 울기도 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저 자신을 찾게 해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어요.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배웠습니다. 차도는 젊고 화려한 여자에게 눈이 멀어 가정을 버렸지만 결국 그 여자도 차도를 똑같이 버렸죠. 차도가 원했던 건 표면적인 행복, 순간의 쾌락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기루 같은 거였죠.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데 있는 거더라고요. 민준 씨와 저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물론 가끔은 차도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니까요. 인생은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은 참 묘해요. 가장 힘들 때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혼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진짜 저를 찾았고 진정한 사랑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던 일도 하고 있고요. 만약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둡고 힘들어도 반드시 빛이 올 거예요. 터널의 끝은 있어요.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50이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니까요. 헌신짝처럼 버려졌던 저는 이제 누구보다 당당하게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학원으로 갑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민준 씨와 저녁을 함께 먹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헌신짝처럼 버려졌던 저는 이제 누구보다 당당하게 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인과응보가 아닐까요?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리고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진심으로요.